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 사례 분석 15-3 칸톡한 브랜드 마케팅 사례 분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하고 수업 분석 그리고 브랜드 성공 요인 결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톡한 회사는 워낙 인터넷 쪽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시작한 지는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스포츠용품 그리고 경기용품 도매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인데요. 주로 등산용품, 등산화 뭐 이쪽이 중심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의류, 신발, 장비 외에 일반 잡화, 패션까지도 이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업 현황 내용은 현재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칸투카는 등산화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종합 브랜드 회사였습니다. 51. 그래서 지금은 완전 패션 종합 브랜드화가 돼 있죠.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했던 것은 아웃도어 시장에 거품을 빼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아웃도어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생산 원가 대비 너무 고마진들을 기업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저렴한 실질적인 가격 이 내용을 제공하는 회사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유능한 인재들이 그 회사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산 공장에는 마케팅을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거의 IT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한 직원들이 많았던 것이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칸투칸의 기업 로고인데요. 불멸의 상징 불사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저 오른쪽의 그림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을 상상케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을 생각하게 만들죠. 이 회사는 2005년도에 출범을 하는데요. 온라인 사업 진출하고 아웃도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칭따오 칸투칸, 중국법인 청도 칸투칸을 설립을 2006년도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아쿠아 트래킹화를 런칭을 해서 보통 일반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합리주의적인 아웃도어를 표방했다. 이게 지금 이 회사, 이 브랜드가 출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온라인 사업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던 기업이고요. 2010년도에는 오프라인에도 매장을 진출하게 됩니다. 부산 거제에 직영점 오픈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킵니다. 온라인 회사가 오프라인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는 비용 부담이 오프라인 쪽에 상당히 큰 것에 대한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점을 서구, 대구, 인천, 수원점 이렇게 해서 직영점들을 오프라인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리 국토 재장정에 협찬을 하면서 전국 바이크 에어 커브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우류 이것도 진행을 했던 내용이죠. 온라인에 광고를 워낙 잘 띄워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바일에도
굉장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칸투칸 모바일을 어플을 다운받아 보면 이제는 무슨 종합 패션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여기는 온라인의 광고, 마케팅 부분 우수상을 선정받을 정도로 잘했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제작 협찬도 진행을 해서 굉장한 활성화를 기합니다. 2013년도에는 소비자 시민 모임 합리적 아웃도어로 이렇게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위해서 백두산 등정도 하고 또 정직하고 합리적이라는 내용을 많이 들은 이미지답게 2014년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모범 낯세접 협찬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했고요. 2015년도에 모바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합니다. 제가 다운받아 봤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혜택이 많습니다. 마침 잘 나가는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한테 잘한다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전에 구글에서도 그랬고요. 네이버에서도 그랬고요. 잘 나가는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칸투칸도 직원 혜택이 되게 많더군요. 회사만의 특별한 복지가 있는데 명절 선물, 기양비, 그리고 생일 선물, 파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존중하고 그리고 워크샵이라든가 직무 능력 교육을 진행을 많이 하고 직원 중심의 조직 문화인데 노사 협의회도 있지만 복장이 또 자유복장을 입는 회사 중에 해당이 됩니다. 휴가도 연차, 경조휴가, 반차, 근로자날 휴무, 산후, 산전, 휴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정된 생활 지원인데 건강검진이라든가 각종 경조사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앞선 회사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직원들 열정에 보답하는 측면에서 퇴직연금 당연히 있고요. 장기 근속자 보상하고 연차수당 그리고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웬만한 회사도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휴게실, 회의실, 카페,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부분 내 야간 교통비 지급하는 회사로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직원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업 철학 5가지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직원 중심 경영. 직원은 칸투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칸투칸이 직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직원 중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대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외의 모든 고객이다는 내용이 있듯이 직원 만족이 있어야 소비자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아이디어 창출 내용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인데요. 칸투칸은 고객에 의해 존재한다고 할 내용인데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이든 모든 마케팅은 고객 중심입니다. 이 회사는 마케팅이 기본이 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혁신인데요. 아우터 시장은 기술 중심 시장이 아니라 유통 중심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생산 공장 런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하는 회사로 했고요. 또 브랜드 인지도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아웃도어가 엄청나게 활성화된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노스페이스라든가 우리나라의 유명 브랜드로 떴던 여러 브랜드들이 블랙약이라든가 아웃도어 브랜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칸투카는 그렇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보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는 생각을 하면서 유통 혁신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 브랜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지만 칸투카는 그 가진 의지로 일이 더 많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칸투카는 약속과 깨달음이라는 브랜드 철학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고객과 소통하면서 진정성, 감동 이런 것들이 고객 만족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브랜드 마케팅을 보기도 했지만 지금 소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달려온 칸투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실질적인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업 분석을 해보는데요. 이 회사의 강점은 좋은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을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회사가 늘 고민했던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철학이 가져오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정말 이 회사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인가 하는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 진정성은 기업이 생존하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만 입증이 되면, 신뢰성만 인정을 받으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급속도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 기업 철학이 가져오는 진정성은 아주 강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품을 계속 다양화시켜서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활용에 적극적이었던 부분, 이게 지금 오늘날 더 유통회사에서 요구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이마트가 힘들어지고 롯데마트가 힘들어지고 오프라인 회사들이 힘들면서 지금 전체 온라인으로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 쪽을 더 활성화시키고 신세계도 온라인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지금 온라인으로 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약점으로는 지금 오프라인을 접고 온라인을 지금 활성화시킨 시기인데, 오프라인을 오픈해서 되게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서 이 회사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비싼 아웃도어를 고집한 것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는 더 좀 힘든 내용이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구조 복잡함인데요. 이건 뭐 계속 개선해 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적은 오프라인 수 매장인데 이게 지금 약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기에는 장점이 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통회사들이 오프라인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축소해가는 오프라인을 축소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브랜드 구분 없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아주 진짜 기회 요인이죠. 지금 현 시기의 기회 요인인데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도 롯데도 전체 지금 온라인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꾸로 이제 백화점에서 입점 권유가 들어올 정도로 좋은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중심 소비자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기존의 온라인 중심 회사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문제점의 그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의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중국의 아웃도어 시장 성장인데요. 중국의 아웃도어를 굉장히 많이 그래도 짭짤하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경쟁이 아웃도어 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원래 수학 분석은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험 내용을 찾아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이고 기회와 위험 요인은 외부 요인인데 그래서 강점과 기회 요인,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을 짜보는 것이죠. 그리고 W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ST 전략은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요인인 약점을 가지고 위험 요인은 외부 요인,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보는 것. 이게 수학 분석의 전략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아웃도어 브랜드들 온라인 매출 중에서는 한 시기에 칸투칸이 1위의 매출을 차지하겠습니다. 온라인 중심에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기가 지나면서 이 수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사 시기 거기에 내용인데 어찌됐든 칸투칸이 온라인 아웃도어 매출에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상품의 판매 수, 후기 게재 수, 만족도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전체 공개하면서 소비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회사는 상품 판매 수라든가 후기 게재 수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게재를 않는데 칸투카는 이 내용을 전체 오픈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성공 요인이어서 지금 다른 온라인 업체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신뢰성을 가져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 더 많이 팔렸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의 후기를 소비자들은 적었는가, 그리고 만족도는 얼마나 높은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 요인이 중요한데요. 요즘 잘 나가는 온라인 쇼핑몰들은 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제품의 원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팬, 직원, 투자자 뭐 이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소비자는 되게 이런 부분에 신뢰감을 갖게 됐던 성공 요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또 광고 툴을 가지고 있어서 분단위 효과라든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산 회사지만 IT 회사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그랬죠. 그래서 광고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있는가를 이렇게 알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름 초특가 할인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요. 이런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명 경영인데요. 최대한 오픈시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패션 회사이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한데 외부 모델을 쓰지 않고 사내 임직원이 전체 모델로 활동함으로써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가족적인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 더 고객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칸투칸 브랜드는 중장년층을 겨냥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는 좀 장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비중이 베이비 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베이비 세대가 1953년생에서 65년생까지, 물론 뭐 55년생에서 뭐 63년생까지 이렇게 합니다만, 어찌 됐던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10년 동안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높았습니다. 그 연령대 고객들은 가장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도 살았지만 또 가장 지금같이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구 부유층이 높은데 그쪽을 겨냥했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성공 내용이었다. 물론 지금은 전 연령대 또 젊은 연령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거기 에이지 타켓을 중장년층으로 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오션인 오픈마켓에서 하지 않고 유통마진을 줄이고 품질에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쇼핑몰을 운영을 해서 유통마진을 주지 않고 그것을 품질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오픈마켓을 예를 들자면 뭐 G마켓, 옥션, 뭐 11원가 이런 곳이 되겠죠. 그쪽을 납품하지 않고 직접 자기 쇼핑몰에서 진행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품 광고비 손익까지 알려서 브랜드의 신뢰성을 향상시켰고요. 야구팀 후원을 통해서 남성 고객 집중 사업을 펼쳤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품을 제거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후기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상품을 제작하는데 모든 서비스에 다시 반영을 하는 걸로 칸투카는 성장했습니다. 이름 없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칸투카는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인지된 회사로 붕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칸투칸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